선사할 것입니다. 철도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간절한 영혼을 자아하고 있기에 GTX D 노선을 강남을 거쳐 팔당까지 연결하고 인천 2호선 연장 역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포의 교통지도가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김포 한강로의 연장과 더불어 영사정 IC 개통과 한강대교 건설, 주민의 삶과 밀착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북부권에 트램을 도입해 김포에 걸맞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보일 것입니다. 김포 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모든 길이 통하는 사통팔달 김포를 약속드립니다. 생활 환경, 김포에서의 삶이 행복으로 통합니다. 김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대형 공공생활 문화인프라 CCP가 건립됩니다. 도시의 문화성장과 교육환경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공간과 더불어 시립 문화예술회와 스포츠홀 건립으로 시민의 일상에 활력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김포라서 가능한 아름다운 수변공원길을 도심의 힐링 공간이자 도시를 빛낼 명소로 키우겠습니다. 교육, 복지, 김포의 내일은 희망으로 통합니다. 우리 아이, 김포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번역별 확충부터 중고등학교 신설 지원까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시 규모에 맞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든든한 복지시설, 생활지원까지 시민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챙기겠습니다. 경제, 김포를 이끌어갈 힘은 곧 자부심으로 통합니다. 김포를 바꾸는 강력한 힘의 탄생, 아라마리나 해양레저센터와 카나무 올림픽 경기장 조성을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스포츠 수련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제기후변화센터와 국제 스타트업밸리 조성, 김포의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김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도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도시가 되고 시민 누구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편함 없이 언제나 편리한 도시,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김포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김포를 약속합니다. 통하는 도시 김포. 김포는 시민 여러분과 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통팔달 교통, 백대문화 시민소통을 통해 민선팔기는 시민이 시장인 도시 김포를 만들어갑니다.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여러분의 관심이 곧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김포와 통하면 김포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번 민선 8기는 현수막에도 보다시피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슬로건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통한다는 말은 소통과 교통을 의미했고요. 70만 도시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70도시를 했습니다. 70만 도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농담삼아 제가 70년생이라서 70도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0도시는 70만 도시. 그리고 우리 김포라고 이름을 잡은 것은 김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 외에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래 사신 분과 오신 분들의 정체성의 차이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들 사이에 어쩌면 약간 괴리감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김포 사랑운동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 슬로건 속에 우리 김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함께 생각하는 김포를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건에 굳이 우리라는 그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도 우리 김포, 몇 년 안 계신 분도 우리 김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김포를 우리 김포라고 생각하고 살고 챙기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슬로건을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하는 70도시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첫 번째는 교통,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두 가지를 민선 8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 문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이전에 시민들의 외침 속에서 다 확인되셨다시피 지하철 5선 김포 현장, 그리고 GTX-T 인천 2호선, 이 철도 교통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제가 기존의 그 전문관 제도를 없애고 각 지역별로 소통관 제도를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통관 제도는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의견, 요구사항, 물론 민원 포함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시장실하고 소통하고, 물론 시장이 직접 챙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 지역 시의원, 그 다음에 여기 또 관계 국장님들, 그리고 읍면 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작은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내용들이 즉각 이 시청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작은 문제들은 그 수준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실로 올려서 함께 모색을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취지였습니다. 정치가 정말 서비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김포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선출직을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도의원을 뽑고 이렇게 선출직을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게 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뽑아주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김포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서비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김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 조직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훨씬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부처의 과장님들이 사실은 행정 체계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유통을 하고, 저는 이제 큰 것들을 하고 좀 바깥에서 김포가 나가야 할 방향,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내부 회의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격식을 없애고 좀 더 편안하게 국장들과 미팅을 하면 회의할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문을 열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를 접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공약 소통, 교통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5대 공약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하철 5선, GTX-T, 그 다음에 수변공원길, 그리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 5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지금은 이 국장님들과 저희가 계속 이 시정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혹여 여러분들께 이제 명쾌한 답을 못 드릴지라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반영하고, 저희 의견이라 해도 이제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는,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싶은 자리입니다. 말씀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진행할 때 큰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먹여서야 된다면 문화는 아마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문화재단을 혁신을 시키고 그 후에 더해서 이제 대표를 이제 후보수 명예직으로 상근이지만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변화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개혁을 하시고 또 어떻게 후보수 명예직을 하는지.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보면 대표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오히려 보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끌어들일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 궁금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김포 조각공원, 국제조각공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줄리아모피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유정복 시장님 때 만들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100% 삭감이 돼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 것인지 한 2가지 정도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인수위에서 이번 달 말까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결정적으로 뭘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상임 대표제를 해도 저희가 이 밑에 예를 들면 본부를 3개 정도로 나눠서 본부장들이 사실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본부장이나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명칭이 대표에서 본부장을 내려갈 뿐이지. 두 번째는 이게 서울하고 제가 느낀 건데 이 수도권하고의 경제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죠. 한 5억, 10억씩 주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키울 수 있는데 김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이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오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문화재단의 어떤 김기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역량 갖추신 분이 쉽게 오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그게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김포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단이 예산 14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화기획에 쓰는 예산이 26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경상비와 관리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재단은 아니에요. 시설 관리를 넘기고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줄더라도 인건비가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넘기면, 관리 인원을 넘기면.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공연하고 소프트웨어를 발굴하라는 거죠.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문화재단을 통째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공연 기획하는 부분을 독자적으로 분부를 뗄 생각입니다. 떼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시설 공간에 넘기고 그리고 일부를 현역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김포에 있는 다양한 단체나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구조가 나중에 만약에 완성된다 해도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표의 역량,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역량이 와서 김포문화재단의 어떤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확대시킬 겁니다. 다만 명칭이 그것이 대표가 될 것이냐, 본부장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은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조각공원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조각공원이 참 좋아요. 저도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접근성이 안 좋아요. 조각공원 산꼭대기에 갖다 놨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조각공원 들어가시는 접근성이 안 좋고 그리고 산길이 가파르기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작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산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도시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신도시는 그 학부모가,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가기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복잡하고 길도 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면 저하고 보니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접근성이나 약간 편의성들이 떨어진다는 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언론들하고의 소통이 지금 현재 우리 언론 담당관 언론하고의 소통은 뭐 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제도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기타 등등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소통협력관 제도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소통협력관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이런 조직들을 관리하는 어떤 시의 조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쏘아 올린 경기북도 분도 특별자치도 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특별위원회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 10개, 11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김포 역대 시장님들은 분도에, 경기 북도에 편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이제 모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김명수 시장님께서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신설이 된다면 경기북도에 편성해서 북도에 남으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경기 남부에 남으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통관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일장들과 어쩌면 이 부처의 시장실과 책임 부서를, 그다음 선출직들을 겪고, 이건 메신저의 역할이지 이분을 관리하는 역할은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있거나 무엇을 추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항상 접수하고 약간 수동적인, 그러나 이제 메신저 역할에서 수시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한 거고요. 북도 문제는 이게 고민 많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또 시민들께 의견을 구해봐야겠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 북도로 그냥 남도로 그냥 현실적인 이익은 북도가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명칭이 독립을 하게 되면 김포 북도가 소득권 정비법에서 빠집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만약 소득권 정비법에서 빠지면 어떤 영향이 오실지 잘 아실 거예요. 이 경기도에 낙후되지만 정말 서울과 붙어있는 이 지방 외에 동전, 천전쪽, 파주, 김포 포함해서 이 지역이 개발을 못하고 대기업 유치 못하고 대학 유치 못하는 바로 소득권 정비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 소득권 정비법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북도가 아니라 북북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적정지 설령 경기 북도가 경기도의 북도가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서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식에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누가 아니면 접경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도권 정비법에 묶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북도가 나눠질 때 북도 부분은 수도권 정비법에서 빠질 확률도 높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북도로 들어가서 접경지역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앞으로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죠. 소득권 정비법에서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제한을 푸는 거고요. 접경지
특별법에서 이제 그 규정된 임의 규정인데 이게 만약에 강제 규정으로 바뀌면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긍정적인 걸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이중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좋아지는 데 있어서 남부가 경제적 규모나 기타 등등의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죠. 좋아 보이고 어쩌면 남도에 있는 큰 재정의 어떤 그 여력이 김포에 좀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20년, 30년 이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는 북도로 들어가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요. 그때가 되면은 제가 혹시나 이 북도나 남도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다음 지자체 때 이 가시화되면 정말 진작에 공론화되면 저희가 김포 시민들께 북도와 남도 관련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가 하나 드릴 겁니다. 그 대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때 현실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준비는 해올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김포공항이 있었고 김포편야가 있었죠.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뭘 내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생각하는 게 한강이었습니다. 김포의 정체성도 저는 한강에서 찾고 있고요. 저희가 슬로건을 구할 때 여러 가지 토론 중에서 여기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한강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강의 주인이 김포가 될 수 있는 시대. 그 어디도 한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김포가 수변도시나 수변 시설들을 이용해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김포만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수변 시설을 이용하고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는 김포밖에 못합니다. 김포만 할 수 있고 김포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우리 정체성이 우리가 도시를 생각했을 때 한강과 어우러진 도시 이 도시가 김포가 과연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저희 공약들 중에 보면은 수변도시, 수도공원,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산이나 스탄리 쪽 수로를 개설해서 거기 수변도시 조성하겠다. 로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고주택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모두 한강을 우리 실상 속에 끌어들여서 김포는 한강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한강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 지금도 앞으로도 추구해 나가는 저희의 사실 방향이고요. 스피드게이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차단용으로 스피드게이트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스피드게이트는 지금 어디 가도 공공보안시설에는 다들 보안시설도 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미 다 하고 있고 이미 공항에도 하고 있는데 한강도 할 것이고 앞으로 터미널, 백화점, 기타 등등 공공시설들은 어차피 보안시설 다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셨지만 예를 들면 갑작군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다만 민원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또 와서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은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2층에 일정의 스피드게이트가 돼 있는데 이게 외부인을 차단한다, 민원인 차단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쨌든 저 필요하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부딪혀야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와야 되는 부서, 민원부서라든지 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스피드게이트 바깥으로 빼고 그 외에 정책을 하고 기획을 하는 부서는 스피드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약간의 공공적인 성격의 또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피드게이트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이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민선 7기, 8기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냐? 가장 좋은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외면하고 나서 내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민선 7기도 마찬가지고 민선 8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겠죠.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또 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공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급적 다 지키려고 간다는 거. 그리고 가시적으로 한두 가지는 저희가 분명히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철 5선 같은 경우 우리가 4년 내에 착공 계획 못 잡으면 다음에 실망한다. 우리 국민에게 그 선출직 모두가 선언했습니다. 지하철 5선. 이게 5호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호선도 될 수 있죠. 서울 중전철이 김포로 들어오는 착공 계획을 못 잡으면 제가 4년 뒤에 민선 국기는 아무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게 정치쇼가 아니고 진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대동 소리하고 외치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최근에는 어떤 구체적으로 표시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명수 시장님의만의 어떤 새로운 정책을 구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장의 가장 잘못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정체성 있는 새로운 정책 자신만의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실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요. 노인 인구,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제 노인이라든지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이나 되게 엄청나게 풍요롭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선들의 어르신들의 수고와 노력, 희생의 대가로 저희가 이 상황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작은 소소한 일거리들 하실 수도 찾아보려고 해요. 어린이집에 할머니,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일거리 차원에서 이제 공공 일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쩌면 어르신들이 더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접수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갈 수 있고 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학교 애들 돌보는 등등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돈벌이보다는 일거리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제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도 받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노인에서 원하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노인정 구조 시설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챙겨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새로운 정책, 김포가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불편하지만 사실 랜드마크도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김포 사람들이 누구라도 김포를 방문하면 그 앞을 방문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동대문 같은 경우도 옛날 동대문 운동장이었을 때는 그냥 흐름한 동네였지만 DDP를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김포에 이런 시설들이 하나 들어와야 되구나. 그 시설이 제가 말씀드린 CCTV가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를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동안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용인 자유농원 지금 애들한테 하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김포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두 가지 하면 작아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한두 가지로 하시니까 이제 한 가지는 다 하실 것이고요. 5호선 확정 저희가 이거 못하면 저희 다음에 출마 못하면 아무도 저 때문에 그 시도 의원들 나머지 10분들도 다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5호선은 반드시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김포가 김포 주민들이나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퇴근 이후 저녁에 대한, 일단 주말에 대한 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장 크게 본 게.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는 저녁 이후에 내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시설들, 여기를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찍으려고 하시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한강변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좀 추진을 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5호선 문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 직후에 또 즉각 착수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만큼 어떤 곳에 좀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실 건지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권 트램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항공과 김포항공은 다릅니다. 서울항공은 고수부지에서 바라보는 시기의 항공이고요. 김포항공은 제가 집 앞까지 끌어오는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 김포항공은 하나는 여러 가지 천이 있습니다. 봉성소천, 계양천, 강아지천, 이 천들을 활용을 해서 한강물이 돌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천들이 한강과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이어진 구조를 통해서 한강물이 접근성 높게 한강과 연장선상에서 이 천들의 주변을 조성하고 수변 시설을 만들고 수변 도시를 만들고 수로를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한강에 지금 유람선이 되어 있는데요. 상용 보트를 띄울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용이 사업용 게 아니고 일상용. 그러니까 일상용으로 내가 보트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이 바라보는 한강이 아니라 내 집까지 들어가는 한강. 이 한강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수로 문제나 그다음에 그 수장 문제, 수위 문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지만 잠실에서 버스 타고 노사리에 있는 내 집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장시 꿈이라는 겁니다. 내 집 앞에 연결되는 한강을 말씀드리는 거고, 5호선은 아시겠지만 그 국토부가 조금 세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선합의, 그다음에 그 지하차비, 그다음에 그 경제적 타당성 제고. 예전에는 그 지하철 합의만 했으면 끝나는 문제는 했었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근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5호선이 먼저 되고 GTX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GTX 아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되고 인천 2호선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5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값이 좀 수요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합의 외에 이 경제적 타당성 제고가 필요한데요. 경제적 타당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노선 주변, 역 주변에 예를 들면 도시개발하든가 상가라든가 어떤 개발 정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호선 노선 쪽에 관련해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 합의는 서울시장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합의만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2차적으로, 9차적으로 지금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트램은 이게 단순 교통 용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은 5호선이 좀 중장점 부산이나 양천까지 전제 하에서 이제 북부트램을 말씀드리는데요. 트램이 교통용으로만 쓰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 북부트램이 낮에 쓸 수 있는 산도 있기 때문에, 북부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트램을 교통용이다 생각하면 그건 절대 사업성이 안 나오고요. 트램은 지하철보다
그 조선비가 한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0km 가는데 한 5천 정도면 됩니다. 5편 정도 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게 3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부는 트램이 좋아요. 경관이,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은 교통이 굳이 지하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 교통은 트램 지상책이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전철을 만들면 또다시 노선 걸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또 기지가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또는 약간 도로 변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트램이 좋다. 왜냐하면 트램은 도로 위에 그냥 개설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트램이 단순히 교통만 해서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트램을 만든다는 것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트램을 타고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창밖을 가서 경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정거장을 휴게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트램 타는 자체만으로도 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카고 같은 경우는 빌딩을 관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철을 탑니다. 왜냐하면 시카고는 전철이 2층으로 다니는데 이 전철을 타고 있으면 시카고 유명한 빌딩들 다 보는데 돌아가면서. 그래서 북부에는 지상 트램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볼거리, 그 다음에 쉴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에 곳곳에 경관이라든지 이제 특화된 마을이라든지 또는 예술이 감된 동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누구라도 와서 트램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타고 와서 눈만 봐도 좋은 것이고 눈으로만 봐도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좋은 것이 있으면 내려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트램이 수요가 충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수도권 메리지 관리 공사로부터 단위정지 10일하고 가상금 13억 4,800만 원 부과받았습니다. 이게 대해서 김포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한 수도권 메리지 3-109 2025년 사용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응이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김메리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해가지고 네, 환경복지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메리지 매년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수도권 메리지에 저희가 조금 더 내고 있다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메리지가 25년까지 사용 중지, 직매리 사용 중지를 기획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도 지금 가격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서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가격 소각장을 저희가 후보지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금일 질의하시지 못하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저희 홍보 담당을 제출해 주시면 대형 구조 검토를 하겠습니다.